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8 타격 10만 626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개, 서부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부지원 1개 사건이고, 주소는 부산 북구 화명동. 자, 화명동 벽산 강변타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화명동에 있는 벽산 강변타운 아파트 물건이고,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대지권 10.2평의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릅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영웅전강, 그리고 소유자는 최영호.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구나, 중요한 관계자구나. 왜?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즉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채권자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여기 거주를 한다면 제 경험상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도는 쉽거나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딜에 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에 능하기 때문에 돈 적당한 현실적인 금액이 합의가 되면 금방 이사를 나가고,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큰 돈을 만지고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명도 과정에 있어서의 분쟁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명도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발언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정가 2억 5,800, 그리고 최저가는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1억 6,512만원 유찰됐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 36일 전이고 1차는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때 유찰됐습니다. 시세는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보다도 유찰된 걸 보면 시세는 이 금액, 1차 금액 무조건 이하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2차 2억 640만원이라는 금액도 거의 시세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 금액에 샀을 때는 그다지 경매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3차에서는 낙찰됩니다. 3차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정말 특수한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니면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자, 물건 정면이고, 이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이고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자, 맨 우측 물건이네요. 방향은 남동향. 18층 중에 17층, 층은 대단히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95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한 3, 4년 정도 이제 노후 아파트로 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도시가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 아파트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연식을 갖췄습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어떤 개인기로서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개발 호재나 또는 경제적 상황이 미뤄져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지하철이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서측에는 30m, 북측에는 20m, 동측에는 10m 도로가 있다. 이런 주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 진행 상황에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소 등기필증 제출, 경매 등기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됐고, 그리고 현황조사도 됐습니다.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겸 저당권자 변경 신고 제출됐습니다. 저당권자가 한번 바뀌었다, 그 정도.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매 사건 자체는 문제가 없고 물건도 깨끗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 권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낙찰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요약을 보면,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임차 내역이 없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봤을 때도 임차인에 대한 권리 신고 없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현황조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채권자 변경 정도, 그 정도 외에 특별히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접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없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진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권리적으로 깔끔한, 정말 단순한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 앞으로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이 대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해줬다라는 건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경남은행의 1순위 근저당입니다. 첫 번째 경남은행, 첫 번째 채권자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등기 이후에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BM스틸, 뭔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적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일 때, 단순한 권리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있었는가? 등기부 등본을 보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 이후에는 모두 말소될 것입니다. 자, 관리비. 관리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관리비 연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낙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장 거주자 만나지 못하여 점유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센터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될 것입니다. 3개월, 약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강제집행 비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무조건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거래 가능 금액 확인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산 강변타운 시장 매물 상태를 보겠습니다. 한 9개 정도 물건을 제가 봤는데 18층 중에 13층은 2억 4,500 호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평형대 물건인데 2억 3천 있고 2억 4,500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호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 15층인데 2억 500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 또 있습니다. 15층이고 6층입니다. 다른 매물입니다. 부분 수리까지 돼 있고 금매물입니다. 그리고 2억 3천 또 있고 2억 2,500도 있고. 자, 제 눈에 지금 2억 500밖에 안 들어옵니다. 15층 이 같은 물건이네요. 자, 2억도 나왔습니다. 2억 2층입니다. 저층 2억 자금방 확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거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면 네, 2억 1천, 그리고 2억이 무너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시면 로얄층에도 불구하고 300, 200, 자 2억에서 금액이 좀 깎인 거죠. 네. 즉 2억에서 2억 1천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억에서 2억 1천 정도.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보시면 뭐 낙찰 사례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화명동이
워낙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 사례, 낙찰 사례 많습니다. 자, 이것들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자, 코롱, 백산, 사만, 코롱, 하늘채, 화명, 유림, 롯데, 낙천대, 수정, 강변타운. 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평형대도 비슷합니다. 18평과 25평 정도, 22평도 있고. 자,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25대 1이 나옵니다. 11대 1. 자, 1대 1. 여기 2차에 낙찰된 거는 1대 1 정도. 7대 1, 3대 1, 3대 1. 실사용자는, 즉 실거주 목적은 당연한 것이고 싸기만 하다면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다. 가장 최근입니다. 10월.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24명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얼마나 낙찰되는지 봤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을 분석해야 됩니다. 가중평균 구하니까 93.43%. 자, 상한가 2억을 적용하니까 1억 8,785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2억 1천을 적용하니까 1억 9,720, 거의 2억에 근접하는 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예상 비용은 저는 상한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4명이 떨어졌었고 그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뒤에 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유사한 물건이 금액대도 비슷하고 따라서 경쟁이 높다고 보고 상한가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금액대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이사 비용 300원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246만 7천 원에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경매를 잘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